자, 2022년 군무원 채용 설명회, 군무원 합격 설명회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군무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시험 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이 시험에 대한 Q&A,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도 궁금한 게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이 2시 한 7분 정도 됐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 내려놓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데요. 별로 춥지가 않아요. 날씨가. 오늘 날씨.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좀 추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 이 군무원 시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더욱더 춥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할 줄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어색함의 열매가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모르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어차피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 그거 위주로 제가 짧게 정리를 한 거니까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군무원이 군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은 신분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요. 하는 근무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군무원이라고 하면 군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군무원이 공무원입니까? 네, 군무원이 공무원입니다. 일중에 앉으세요. 네,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냐? 바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 임명직이냐, 특정직이냐, 선출직이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이라고 하면 국가직, 지방직, 특정직 등으로 구분을 할 때 바로 특정직 공무원인 문관을 말하는데 이 문관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 내에서 관리사무나 후방을 지원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군무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렇게 5군데고요. 이 5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한 개의 군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2021년에 바뀌었어요. 2021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했을 때는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군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군은 올해 2021년에 사이버 직렬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총 47개의 직렬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군무원에 도전을 하실 때 첫 번째 결정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직렬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직렬 선택하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시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절차입니다. 필기 시험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 필기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면접도 합격을 하셔야 하지만 신체검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체검사가 뭐 달리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 뭐 소변검사, 간단하게 인지능력 측정 정도만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체검사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면 바로 한 즉시 나오는 곳도 있고 2, 3일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병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 신원조회 부분에 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고 필기와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022년 월별 예상 공지사항인데 우선 1월 첫째 주 보통 3일이나 4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우리 국방부에서 뭐가 발표가 되냐면 이번 2022년에 시험 일정, 면접 일정, 합격 일자, 임용 일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이나 4일날 여러분들이 국방부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1월 3일, 4일날
2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첫날 나온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월 초에 확인하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바로 시험 날짜, 필기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3월 중순이나 4월 초 정도가 되면 국방부에서 먼저 우리 이번 연도에 직렬별로 몇 명 정도 채용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뒤 하나 그거 갖고 오시고요. 선생님, 예, 갖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중순이나 말 또는 4월 초에 발표할 때도 있어요. 이때 국방부가 먼저 이번 연도에 우리 국방부는 몇 명의 군무원을 직렬별로 설명할 거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나 일주일 내에 육군해군 공군에서 통합적으로 하루에 같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육군해군 공군에서 국방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모집 공고문, 채용 공고문을 발표를 하고 이 채용 공고문 안에 여러분들이 직렬별 채용 인원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서 접수가 주어지는데 4월 중순 정도에 약 7일간의 원서 접수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원서 접수는 아주 간소화가 돼 있어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원서 접수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신상 정보 입력하는 걸로 원서 접수가 대체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서류로 우편으로 보내고 막 그렇게 복잡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주 간소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월 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종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월 말에 뭐가 발표되냐면 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육군 군수 7급이다. 그럼 올해 육군 군수 7급에 몇 명 지원했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겠죠. 아, 올해 합격 예상 점수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바로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는 거와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군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2달 정도 후인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7월 첫째 주 토요일, 아마 올해는 7월 2일일 가능성이 좀 큰데 그건 뭐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좀 뒤로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정도에 바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필기 시험이 7월 초에 보면은 8월 14일, 15일 요 정도의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바로 9월 달부터 육군을 5주, 작년은 4주였는데 올해는 5주간 받습니다. 그래서 5주간 육군은 면접이 시작이 되고 그 외에 군은 4일에서 5일 정도, 좀 짧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4일에서 5일 정도 면접을 보는데 그 이외에 국방부나 해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마지막 주 그 주에 봅니다. 10월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늦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합격자 발표가 올해는 미뤄졌어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공문이 떠서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 미루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면접이 되는 거예요. 이 텀이 3, 4일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면접 준비하고 와서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육군에 계속 확인해 본 결과 올해 면접 일정이 일주일 뒤로 밀렸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한 번도 면접 일정 밀린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하루가 밀렸어요. 하루.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하루가 뒤로 밀렸는데 올해는 일주일이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짧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국방부 해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셔도 충분히 면접 준비는 가능하다. 하지만 육군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가 올해는 공군은 일주일 빨리 발표하고 나머지 국방부 해군 공군은 일주일 늦게 발표합니다. 공군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10월 12일 정도, 13일, 10일 정도의 발표가 나면 바로 임관이 11월 1일, 12월 1일 바로 임용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내년 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1월 초에 발표하는 전체적인 올해 일정 체크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공고문, 원서 접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챙기셔가지고 내년도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2일 날 항상 9월 첫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뭐를 발표하냐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조간으로 나오는 보도자료가 늘 있습니다. 올해 나온 걸 보면 아마 이건 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다 아실 건데 올해는
2020년 헌법기관 및 군무원 등 5,671명을 채용하겠다. 항상 여기까지밖에 안 났는데 올해는 군무원 등을 따로 빼줬어요. 그래서 5,503명, 그중에 부사관이 937명, 군무원이 4,566명을 내년에 22년에 채용하겠다. 이건 누가 발표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 테니 국회만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줄 테니까 뽑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적정 인원을 최종적으로 가려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국방부 발표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건데 국방부 발표 자료는 3월 말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최종 인원을.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내년에 대략 4,000명대는 뽑지 않을까. 조금 적어요, 항상. 행안부에서 챙겨놓은 이 충원 인원보다 조금 적게 뽑습니다. 내년에 4,000명 정도는 그래도 뽑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올해보다는 2,000명 이상 주는 거죠. 올해 6,419명 뽑았으니까 올해보다는 약 2,400명 정도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을 발표하는 기관은 2개의 기관인데 항상 9월 초에 행안부에서 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3월, 이 3월에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모집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이 이때 나온다라는 거죠. 이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전까지 충지라고 해서 충원지시라고 하는 이 인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돼봐야 우리가 인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약 2,000명 정도가 주는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2,000명이 어디서 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행정 쪽에서는 많이 줄지는 않을 거고요. 기술 쪽에서는 분명히 많이 줄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기술 쪽에서 확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내년에 대폭 감소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인데 연도마다 채용 인원입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 뽑은 적이 별로 없어요. 800명, 900명 이거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실제 시장 자체가 너무 좁은 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18년도부터 2018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방개혁 2.0이라는 계획 하에 2022년까지 대거 인원을 뽑아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2년까지 채용 인원이 계속 늘었습니다. 2021년이 22년인 겁니다. 왜냐하면 21년에 채용이 돼야 12월 1일 날 임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15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5. 그게 뭐냐면 군무원이 합격을 하고 난다. 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군무원 신분이 되려면 3개월이 지나야지만 통계에 잡힙니다. 그래서 15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21년도에 합격을 해서 12월 1일 날 임용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3개월 후부터 통계가 잡히니까 2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통계상 23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22년까지 대거 채용은 이미 올해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어떻게 뽑느냐? 국방개혁 2.0 다음에 나온 보도자료가 뭐냐면 해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중기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중기계획. 중기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매년 5년 이내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기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약 6만 4천 명 정도를 더 충원을 민간에 하겠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무원뿐만이 아니라요. 군무원 이외의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겠다 해서 6만 4천 명이에요. 그 중기계획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향후에 이 정도 선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2026년까지는요. 그러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기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방개혁 중기계획을 검색하시면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4,000명 조금 넘는 인원을 뽑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원서 접수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경체 공채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티켓이 한 장밖에 없어요. 원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육군 공채 또는 공군 경채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진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시면 되는데 경채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경체 쪽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요? 경체. 아까 경체 말씀하셨죠? 경체 또. 다 공채이세요? 네. 뭐 집에 무한히 있거나 화나신 건 아니시죠? 표정에 대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그래서 이 공채와 경채 부분에 대해서 경채는 꼭 챙기셔야 될 게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 전형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 통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총 5가지가 있는데 여성분은 4가지입니다. 병적 기록부나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종류 있죠. 경력증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시험은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문제로 응시를 하는 거고 국방부는 서울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군해군, 공군은 거점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오후 2시로 변경이 돼서 오후 2시부터 한 문제당 1분씩. 그러니까 9급 같은 경우에는 총 75문항이니까 75분. 그리고 7급은 100문항이기 때문에 100분간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5문항씩 사지선다이고 문제는 한 문제당 4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을 산출을 하고 시험 기준은 75분, 즉 9급 기준에서 그리고 문제당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공 과목은 좀 일찍 풀고 국어는 좀 늦게 풀거든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의 시간을 더 안배를 하고 전공 과목 시간을 좀 줄이셔도 돼요. 시험 문제를 한 번에 다 줍니다. 3과목, 4과목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공모처럼 조정 점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문제에 4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이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동점자가. 그래서 실제로는 육군이 1.3배수 뽑아요. 나머지 군은 1.5배수 뽑습니다. 1.3, 1.5배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00명을 채용할 거면 육군은 130명을 뽑아요. 그 30명을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나머지 군은 100명을 채용할 거면 150명을 뽑아서 50명을 떨어뜨리는데 실제로 1.3, 1.5배수가 아닌 2배수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1.3에서 1.5배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 문제가 공개가 됐죠. 행정직렬 쪽의 일부분, 전산직렬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문제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채는 국어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인증 과목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당연히 하셔야 되고 경채는 전공 과목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해 5도 쪽에 거주지에 계시거나 서해 5도 또는 강원도 쪽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 5년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전공 과목 중에서도 한 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전공 과목은 2과목이잖아요. 그중에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제도가 2021년에 육군에서 신설이 됐어요. 지역 구분으로 뽑기 때문에 지역 구분에서는 과목이 한 과목만 봅니다. 엄청 땡큐한 거죠. 국어 안 해도 되고 영어 함수 안 해도 되고 바로 이 전공에서 2과목도 아닌 한 과목만 할 수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강원도 쪽 서해 5도에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목 기준은 행정직은 과목별 40점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되고 총점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과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만 40점만 넘으면 되고 총에 대한 과락 기준은 없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낮은 게 40점이었죠. 40점. 사지선다 시험에서 4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기술직 쪽은. 그래서 올해 40점으로 형성된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차량직 41.3점. 그리고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2점이었는데 왜 52점이냐? 미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과락에서 기계직렬에서 기계공학에서 40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이거 40점 넘은 사람들 중에 꼴등이 52점이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40점씩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직렬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행정직에서도 60점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군수 7급. 올해 군수 7급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높은 점수 66점이었는데 해마다 60점, 61점이었어요. 7급이. 그러니까 그러한 점수 과락이 6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점수는 최종 합격의 50%를 반영을 하고 필기 성적과 최종 점수로 자대 배치의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군은 필기 점수 우선을 주지만 나머지 군은 바로 최종 성적을 가지고 자대 배치의 우선권을 주는 걸로 바뀌었죠. 육군은 작년에 필기 점수 우선이었는데 올해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또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필기를 최대한 잘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대체 인증 과목은 영어, 한국사 과목을 인증 과목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따야 됩니까? 영어 지텔프 따시면 되고 한국사 능력 과목 따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따면 된다고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원래는 원서 접수 전날까지였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따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시험은 필수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인증 과목은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가산되는 건 없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1급이다. 토익 900점이다. 더욱더 가산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가급적 한국사 능력 검정은 3급을 따시는 게 더 쉽고요. 4급보다는 3급이 6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보다는 지텔프를 하시는 게 쉽습니다. 100점 만점에 32점. 한 번으로 찍어도 25% 아니에요. 7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7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텔프하고 한국사를 따시는 게 답이다라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서류 인정기간은 뭐 역사안에서 몇 년 다 필요 없고요. 2022년에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다 인정이 됩니다. 영어 유효기간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유효기간 지나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 가능하시고요. 한국사는 1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자격 면허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전산특기를 지원하려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자격증이 없으면 전산 지원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필수 자격이나 면허증은 역시 필기시험 전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중에 가산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요. 가산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필기시험 전날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필기시험이 예를 들어 7월 2일이다. 그러면 7월 2일부터 5일 동안 수정기간이에요.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하시거든요.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인사사 쪽으로 한다면 그 수정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취득한 거 넣으시면 돼요. 내용 간단하시죠? 그래서 이때까지 취득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가끔 육군은 이 인증시험에 대해서 증명서를 시험장, 필기시험장에 갖고 오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 전에 따신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용유예와 임용대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대 배치에 엄청나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심정은 내가 합격만 할 수 있으면 어디에 가서 근무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합격을 했어요, 막상. 막상 진짜 합격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대 배치에서 강원도밖에 없다. 남는 지역이. 나는 강원도로 가야 된다. 내 집이 인천인데 강원도 가서 평생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그게 현실이 되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임용대기와 임용유예를 활용하시면 자대 배치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모르니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국어만 하시는 거예요. 전공 과목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공 과목 부분은 암기 과목이고 아직 직렬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어라도 끝내놓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두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마스터 이론 기본과 심화 이론 시작을 하시고 3개월 기본 이론 하시고 3개월 문제풀이 하시고 9월에 면접 준비 요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큰 틀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6개월 플래닝 인원이 제일 많이 모집이 되는데 9개월 반, 6개월 반 두 번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반 같은 경우에는 총 4,032시간 공부를 하는 거고 내년 1월 3일 날 첫 개강을 해서 인원은 직렬의 구분 없이 100명만, 온라인은 1,000명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현재 여러분 오신 데가 1관이시고 2관은 150석 강의실 있는 강의실 이 앞에 있습니다. 2관은. 그리고 스터디 카페 독서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서 듣고 또는 앞에 있는 학원에 듣고 공부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에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다니실 분들은. 수강료 부분은 뭐 6개월에 총 159만 원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이론만 하세요. 이론만. 그래서 왜 이때 이론만 하셔야 되냐? 문제를 풀고 싶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세요. 문제는 4월 달부터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찍 풀면 문제만 풀려고 해요. 사람 습성상. 공부가 안 돼요. 무조건 3월 달까지는 문제 풀지 마시고 꼭좀 이론만 하시는 습관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게 총알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총을 더 좋은 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알이 없으면 총이 좋아야 의미가 없어요. 꼭 좀 이론 공부에 매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